어느 여름밤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영희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야영을 가기로 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각자의 고향에 내려온 친구들은 어릴 적 많이 놀러갔던 마을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있는 숲으로 향했다. 그 폐가는 이미 한 세기 전부터 비어있던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고 겁없는 젊은이들은 그런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의 모험을 기대했다. 밤이 깊어지고 친구들은 캠프파이어를 하며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기괴한 소리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숲속의 공기에 취한 이들은 점점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가장 용감한 성격의 철수가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진정한 모험 아니겠냐며 폐가로 가보자고 제안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와중에도 친구들은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폐가는 생각보다 나이가 훨씬 들어 보였다. 문은 삐걱거렸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한참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웃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겁이 나면서도 친구들은 서로를 부추기며 그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 안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피아노 건반을 애처롭게 누르는 모습이 보였다. 갑작스러운 피아노 소리에 깜짝 놀란 철수가 손전등을 비추자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놀라움과 공포에 친구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그 순간 그들은 피아노 위에 얹혀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에 몇몇 낯선 사람들이 찍혀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조금 전 그들이 본 그림자와 비슷한 체형이었다. 그녀는 불행한 사고로 이곳에 갇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집의 전 주인과 닮아 있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친구들은 허겁지겁 폐가를 빠져나왔다. 숲속을 달리며 비릿한 바람과도 같은 신음, 소리가 뒤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너무 놀라고 혼란스러워 그날 밤은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친구들은 폐가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마을 곳곳에서 병적으로 남아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영희는 언젠가 그 소리를 따라가 보면 다시 그 그림자를 마주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으나 불가사의한 그날 밤의 기억은 점차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오래된 신문기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기사 내용은 오래전 그 집에서 실종된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사진 속 그림자와 일치했으며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었다. 영희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다시 한번 그 집을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비록 그녀가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앞으로도 그녀와 비슷한 호기심을 가진 누군가가 다시 그 집을 찾게 될 것이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소문들 중 하나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인지 허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전설로 남아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어느 새벽 숲속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젊은 대학생인 지수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지수는 어느 날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비교적 안전한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큰 걱정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집에만 들어오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과제를 하다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었고 문득 방 안에 사람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방에 모든 불을 켜고 집안을 자세히 살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마음의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이상한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식탁에 두었던 컵이 아침이 되면 전혀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심코 옮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베란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문을 잘 닫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왔는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문도 훼손된 흔적이 없었기에 별 수 없이 자신의 착각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지수는 피곤함에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을 때 그녀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지수야. 아주 희미한 소리였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온몸이 얼어붙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꼼짝 못한 채 숨죽이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그녀를 위로하며 장난스레 귀신일지도 모른다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지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방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보니 지수야 라는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이엔 아무도 없는 스산한 방에서 들릴 리 없는 발소리, 문 여닫이는 소리까지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정말 집안에 들어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귀신이었던 것일까요? 지수는 급히 부모님께 연락해 당분간 그곳에서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짐을 챙기던 날, 그녀는 우연히 집구석에 떨어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이 집의 이전 거주자로 보이는 한 소녀가 찍혀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 지수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조사한 결과 과거 그 집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소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방에 있는 사진 속 인물과 같은 소녀였습니다. 지수는 결국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지만 그때의 경험은 오랫동안 그녀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공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한국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공포 게시판을 클릭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잘 끼어들지 않는 게시판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게시물은 기묘한 회색 집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었다. 제목부터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인 글쓴이는 몇 주 전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그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꾸며 작은 집을 구매했는데 마을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회색 집이 있었다. 그 집은 다른 집들보다 오래되고 낡았으며 창문은 오랫동안 닦지 않은 것처럼 뿌연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웃들은 그 집에 대해 얘기하기를 꺼려했지만 가끔 동네 아이들이 그 집 주변을 돌며 장난을 칠 때마다 아이들의 부모는 그들을 엄하게 혼내며 집으로 데려가곤 했다. 글쓴이는 이 회색 집이 왠지 모르게 신경 쓰였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그 집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는데 마침내 그는 그 집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글쓴이는 우산을 쓰고 회색 집으로 다가갔다. 대문이 낡아 보였지만 열려 있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 안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고 등 뒤에서는 싸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오래된 가구와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로 뭔가 익숙한 향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할머니 집에서 맡았던 오래된 진한 장롱 냄새였다. 그는 그 냄새를 따라 방을 하나씩 탐색해 나갔고 마침내 복도 끝에 있던 작은 방에 도착했다. 그 방은 다른 방과는 달리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중앙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피아노 위에는 누군가가 최근에 연주한 것처럼 보이는 악보가 펼쳐져 있었다. 악보에는 낯선 공명이 써 있었는데 잊혀진 멜로디라는 제목이었다. 글쓴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러보았다. 매끄럽고 서늘한 음이 방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급히 뒤돌아보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다시 피아노로 돌아오려는 순간 방 구석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가 그의 눈에 띄었다. 그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곳과 아무 관련이 없었으므로 그는 혼란스러웠다.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가 이 사진을 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누군가 잊혀진 멜로디를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다.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방 안에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그 목소리가 자신의 기억 속에서 멀리 묻혀 있었던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 순간 그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황급히 문 밖으로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근처에 있던 이웃의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이웃은 놀란 그를 집 안으로 들였고 그는 자신이 겪은 기묘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다음 날 그는 그 회색 집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마을의 장로를 찾았다. 장로는 그 집이 몇십 년 전 한 가족이 살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 가족은 비극적인 사고로 아이를 잃었고 이후로 그 집은 비어 있었다고 했다. 가족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던 그 집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져 갔으며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하곤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글쓴이는 그날 이후로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집과 그 방, 그리고 잊혀진 멜로디를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글쓴이는 그 일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뭔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인생은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 순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회색 집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가족의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더 깊고 불가사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멜로디가 또렷이 남아 때때로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다.